4월 16일 날 조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CV라고 하는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취약점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Common Vulnerability and Exposure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C사에서 후원을 해서 펀딩을 하고 마이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5년 된 프로그램이고요. 그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중단된다라는 뉴스가 공지가 되면서 좀 이제 발칵 뒤집혔던 내용이었는데 이사님께서 카톡으로 갑자기 네. 주제 잡았다고. 네, 그쵸.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좀 뭔가 지원하고 프로그램이 되었던 것들이 중단되거나 더 이상 지원하지 어렵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속출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계속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뭐 예산 감축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사이버 보안에 있는 다양한 분야에도 지금 파급을 미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도지를 통해서 네. 어떤 효율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사이버 보안도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돼서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부의 사이버 보안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종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떤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에 이제 실제 펀딩이 들어가고 있던 게 지금 중단되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의회에서 다시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사의 이제 인력 감축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공격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큰 먹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자체가 어떻게 따지면 하나의 파고들 수 있는 홀이 될 수 있고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좀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하나의 또 구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실제 이제 4월 15일 날 마이터 부사장인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죠. 저 서한이 공개된 시점 기준으로는 그러니까요. 네, 바로 내일 중단될 수 있다라는 거를 블루스카이라는 어떤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저 서한이 공개되고 나서 정말로 많은 뭐 링크드인 포함해서 X라든가 많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 CV 프로그램 중단에 관련돼서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고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돼도 굉장히 또 유명한 유튜버들 몇 명 있습니다. 뭐 거의 욕하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긴급하게 막 영상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벽 시간대에 뭔가 협상이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11개월간 일단 운용지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제공하겠다라는 걸 C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는데 기존의 CV 보더 멤버들이라고 하죠. 보더의 구성원들이 비영리 조직인 CV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같은 날 16일 날 이제 공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구조에서 탈피를 좀 해보자.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맞습니다. 네, C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취약점이라고 하죠.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 아이디를 붙이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거는 꽤 오래됐어요. 1999년에 처음에 이제 제안돼서 현재 25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이제 나왔던 거는 흔히 취약점이 하나가 발견됐을 때 사방에서 이 취약점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관리 체계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앙 집중형 모델로 운영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모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사실상 표준 형태로 자리 잡혀 있는 어떤 취약점을 관리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아무나 평가할 수가 없어요. CNA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거를 별도의 넘버링을 달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라든가 협회 이런 것들을 까다롭고 굉장히 큰 절차 안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터라는 그 조직이 저희가 흔히 마이터 텍 프레임워크 얘기할 때 그 마이터가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NA에서 가장 대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디를 매기고 스코링 매길 수 있는 대빵이다. 그 중에 대빵. 그 중에 대빵이다. 얼마만큼 많은 CV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저희가 하드웨어 위주로의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가 단순하게 엔진으로 돌아가는 어떤 동력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부터 해서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됐기 때문에 뭐 엔터테인먼트 기기, 핸드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반대급부적으로 그 관련되어 있는 취약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 건지, 어떤 준비를 그쵸, 해야 네네. 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취약점이 이제 취약점 관리 프로그램이 중단된다고 하자마자 이제 미국에서의 중단이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 손들고 나왔습니다. 어, 네. 그 ENISA, EU에서 버너빌리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관 중에 하나고요. 실제 저기도 그러니까 유럽의 CV인가요? 유럽의 마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유럽 같아요. 마이터. 네. 예. 실제 저 기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넘버링을 할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였는데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유러피언의 자체적인 버너빌리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라고 이제 딱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네. 베타 릴리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유러피언 아이디 그리고 실제 CV 아이디 이렇게 이제 별도의 아이디로 갖고 우리가 두 가지 버전으로. 네, 두 가지 버전 현재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한국도 KCV1에 대한 공유를 하거나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과거에 뭐 2009년이었나요? 그때부터도 한번 고민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저런 사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지금 유럽처럼 뭐 아시아 국가들 모여서 하든가 네. 이제 각각의 나라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할 수도 있고 네. 마음 맞는 연합끼리 어떻게 또 프로그램 운영할 수도 있고 네. 다양한 방식들이 생기지 않을까 일단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저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가 어떤 국가 혹은 어떤 정부의 신뢰도 그쵸. 관련된 전반적으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제 저런 걸 관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생산된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취약점들도 관리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네.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신뢰도를 높이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도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취약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물론 어떤 지역성을 띠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되는 어떤 도메인이나 어떤 지역적으로도 더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역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소프트웨어가 기업들이 많이 써요. 네. 그런 경우에 그 소프트웨어가 취약점이 나왔으면 네. 보통 얘는 글로벌하게 갖고 있는 CV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과정까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국에서 별도의 KCV 같은 걸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조금 더 빨리 등재가 될 수도 네, 있겠죠. 네, 네, 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따지면 말씀하신 지역적인 뭐 지정학적인 영향들도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CV 관련돼서 이게 중단이라고 하는 어떤 극약 처방이 약간 그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물론 머리를 망치를 맞았기 때문에 네. 네, 각성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건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옆에서도 한 축이 또 있습니다. 네. 구글입니까? 오픈 CV라고 하는데 이제 구글에서도 이런 CV 관련돼 있는 어떤 오픈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던 프로그램이고요. 네. 이 외에도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글로벌 CV 얼로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다양한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하나 또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CV 파운데이션. 네. 좋을 수도 있는데 네. 나쁠 수도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이 교차 검증하거나 혹은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잘 취합하면 되겠다. 이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빠질 수 있는 건 이 프로그램들마다 각각 CV를 바라보는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마이터 대빵이 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평가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이런 기준이 있어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다듬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 대빵이잖아요. 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네. 거죠. 한국, 일본, 뭐 중국도 따로 있고 미국, 네. 유럽 따로 있으면 각각 다 대빵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표준이 여러 개 생김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혼란이 가중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마냥 좋은 일인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당분간 저런 어떤 혼란은 계속 진행될 것 같고 뭔가 이게 정리가 되는 그런 과정일 것 같긴 한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지금 CV라는 프로그램 외에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오픈 CV라든가 아니면 GCV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상용 서비스들 제가 지금 화면은 구글 스레드 인텔리전스에 있는 버너빌리티 인텔리전스를 갖고 왔는데 상용 서비스들에 있는 것들도 좀 갖고 오셔서 지금 1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우리만의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취약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단순하게 취약점 스코어가 몇이야. 그래서 그 스코어대로 대응한다. 이거보다는 실제 위험 기반으로 취약점을 관리하고 취약점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저희가 EPSS라고 부르는데요. Exploit 프리딕션 스코어링 시스템이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엑스플로이트에 관련된 부분이죠. 네, 이거는 이제 실제 공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고 취약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엄청나게 발생하는 취약점 중에 이것들을 다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혹은 위험한 것들을 기준으로 얼마의 위험도가 이상이 있을 때 우린 대응하겠다라는 네, 세계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강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우리가 취약점 나왔을 때 모든 취약점에 대해서 다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 취약점 중에 어떤 스코어링을 넘었었던 아니면 어떤 위험도 이상이 되는 애들만 별도로 관리하고 우리의 프로세스 안에서 패치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세스 안에서 잘 녹이겠어. 80% 이상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애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90% 이상은 즉각 대응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를 잘 설계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기업 담당자들 분들 입장에서도 저런 CV 프로그램이 조금 문제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도 우리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실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위험 기반으로 취약점을 관리 대응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동화하는 것들이 뭐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ASN 같은 솔루션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ASN 같은 솔루션들은 이런 정보들을 다 활용해서 어떤 취약점을 대응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CV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든 돌아가는 건 우리는 살펴보되 우리 입장에서 CV 프로그램으로 매칭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당장 보완해야 될 분들, 예를 들어서 상용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통해서 인포메이션 좀 더 CV 관련되거나 취약점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강화한다든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격 표면이라든가 어떤 취약점 관리 체계에 이런 공격 표면 관리 솔루션들이라든가 아니면 EPSS 같은 스코어링 체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취약점 자체를 잘 관리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나름대로 잘 짜놓으신다고 하면 밖에서 있는 정보들이 조금 흔들흔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좀 조용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CV 관련돼서 중단 혹은 또 다시 재개 1년 동안 11개월 동안 다시 유예한다고 했으니까 당분간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다. 한번 이런 어떤 태풍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보안에 대한 어떤 위협 정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할 건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이번 참에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각사들이 그런 기준들을 잘 정립하고 계시면 외부에 이제 흔들흔들하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그래도 덜 영향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영향이 있죠. 맞습니다.